그 요즘 축구 경기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VAR, 저 영어로는 뭐죠? Base is under attack.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 훅 들어오시네. 제가 여기서 몰라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23일이었죠. 전북과 수원전 경기 1대1로 맞선 상황. 후반 거의 이제 경기 종료 직전이었는데 김진욱 선수가 헤딩슛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2대1로 경기가 끝나고 극장골이 되는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VAR을 통해 득점이 취소가 됐습니다. VAR로 봐도 팔에 맞은 게 명백히 보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당시에 골이 들어간 직후 득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레프리와 교신을 한 후에 다시 득점 인정을 해요. 이 부분에서 이제 팬들과 취재진이 좀 혼란이 됐던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득점 인정은 왜 한 거냐? 비디오 레프리는 보자라고 했대요. 보자. 그러니까 비디오를 보자라고 필드의 주심은 이 부분을 보자를 가자라고. 그러니까 비디오를 보러 가자가 아니라 야 이거 맞으니까 득점 맞으니까 자 가자. 실수는 연맹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게 어떤 기술적이거나 뭔가 규정을 잘못한 해석한 이런 실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교신상의 실수였기 때문에 기술의 힘을 빌리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테니스도 쓰고 배구도 쓰고 야구도 쓰고 있을 때 그렇죠. 축구도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년 전이죠? 이건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고 이 흐름의 스포츠에서 정지의 스포츠인 야구나 배구나 테니스처럼 그렇죠. 기술의 힘을 빌리는 거는 이건 불가능할 거다. 제가 불가능할 거라고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아주 쉬운 예시로 옵사이드 상황 같은 거였어요. 이거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였는데 그들은 네, 저보다 훨씬 역시 뛰어난 분들은 그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플레이를 시키고 네. 상황이 끝나고 나면 보겠다. 맞아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거죠. 맞아요. 자, 이 지금 김신욱 사례와 세징야 사례를 봤는데 두 장면에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주심이 직접 가서 비디오 화면을 봤고, 네. 세징야 화면은 비디오를 직접 보지 않고 했습니다. 차이점을 좀 아시죠? 설명해 주시죠. VAR이 어떤 상황에서 작동이 되는지를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득점 상황, 페널티킥 유무, 퇴장성 판정에 대한 확인, 카드를 잘못 주어졌을 때 그걸 정정시키기 위해서 VAR은 딱 이 네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퇴장성 반칙에 대한 이 확인은 경고성 반칙은 안 돼요. 경고 두 장으로 인한 퇴장 의심 상황도 안 돼요. 아하. 다이렉트 레드 카드에 의한 그 확인만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이 있고 온필드 리뷰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주심이 이 가서 화면을 보는 걸 온필드 리뷰라고 하는데 왜 저기서 온필드 리뷰를 안 해? 왜 그렇죠. VAR 왜 안 해? 근데 VAR 안 하는 게 아니라 온필드 리뷰를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VAR은 다 VAR실과 교신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 다만 주심이 가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 차이인데 OX 문제일 경우에는 온필드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아하. 골라인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옵사이드 상황도 누가 봐도 얘가 앞에 있었냐 온사이드냐 근데 네. 옵사이드 상황도 온필드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옵사이드가 방해 간섭 이득이잖아요. 그 방해 간섭 이득 상황에 있어서는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하게 되어 있죠. 라인과 관련된 오프사이드는 웬만하면 온필드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안에서 보는 게 거의 맞기 때문에 오프사이드인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상대편 맞고 공이 연결이 되면서 뒤로 빠지면서 된 경우는 본다고 해요. 그거는 공이 진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지금 박수 말씀하신 것처럼 OX 퀴즈가 아닌 거 예를 들어 밀었어요. 주심의 의견이 필요로 할 주관적인 때 판단. 밀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확 민 게 있고 닿았는데 여기가 뭔가 과한 액션을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주심이 보고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밀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디오 레프리는 이거 민 겁니다. 보세요라고 했는데 주심이 봤을 때 야, 이 정도는 이건 밀었다고 볼 수 없어라고 하면 주심이 아니다. 안 보고 그냥 듣고 판단을 내린다고요. VAR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VAR이 있는 한 이런 거잖아요. 내가 문제를 푸는데 오픈북이에요. 답안지를 봐도 돼. 네. 답인지 뭔지 약간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 보겠어요? 오픈북인데? 골 상황에서 이게 VAR로 이렇게 주심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게 김진욱 선수 사례만 보더라도 자, 골 들어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와 했는데 주심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뭐지 했어요. 근데 딱 떼고 다시 득점을 인정을 했어요. 또다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잠깐만 이러더니 가서 보더니 아니라고 하면 이게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반감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레이존이라고
VAR 이제 우리가 이거 좀 봐야 됩니다라고 권고를 했지만 주심이 보기에 화면으로 봐도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 이거는 그레이 존이라고 보통 한다고 해요. 그거를. 근데 그럴 경우는 그냥 원심을 인정한다고. 그렇죠. 원심 네. 유지죠. 네. 그러니까 VAR이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상식이 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VAR이 실제적으로 지금 도입이 된 게 국내는 한 2년이 조금 넘었고 피파만 놓고 보면 2년이 채 안 됐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판정의 정확도, 억울한 판정을 없애고 공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박찬호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 VAR도 완전 무결한 제도는 아닙니다. 네, 분명히 흠결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이해시키기 위한 시간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어떤 상황이냐면 VAR로 골을 취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취소를 못 시키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가 됐어요. 그런데 던지기가 됐어요. 아하. 혹은 코너킥이 됐어요. 그렇죠. 던지기 상황에서 선을 밟고 던졌어요. 이거는 골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 못해요. 그렇죠. 조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그냥 플레이가 된 거예요. 아하. 따지고 보면 말장난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또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여전히 보수적인 곳이고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VAR이 엄청난 축구에 그동안 축구가 정말 안 변했잖아요. 정말 많은 전진을 한 거죠. 네, 가장 늦게 이 비디오 판도라는 걸 도입을 했고 그런 만큼 뭐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이 있지 않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부하는 팬도 공부하고 저희 기자들도 공부하고 해설가들도 공부하고 모든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또 즐기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런 좀 자세들이 갖춰진다면 더 좋은 리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도 열심히 앞으로 더 오늘도 공부를 했고 열심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축구 강의 같았어요, 약간. 네. 진작에 VAR이 있었으면 축구의 역사 그리고 슈퍼스타의 얼굴 맞아요. 뭐 그 시대의 팀 이런 게 싹 바뀌었겠죠. 마라도나 신의 손도 마라도나 신의 손도 있을 거고 많은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렇죠. 네, 그 가운데는 우리 이 2002 월드컵 4강 신화도 없었을지 모르고 이거 다소 위험한 말을 할 수 있는.